오늘은 한강버스 타러 마곡나루에 가고 있습니다. 이 마곡나루에 가려면은 여기 9호선 양천 한교역에서 북쪽으로 직진해서 한 700m만 오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한강버스 타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횡단보도 건너가지고 넘어가면 바로 마곡 한강버스 선착장이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여기 9호선 양천 한교역에서 북쪽으로 700m만 오면 돼요. 저기는 뭐 지하철 타는 데인가? 뭐지? 한강버스 일로 가게 돼 있네. 일로 해서 여기 도로를 지하도로로 가로질러 가면 나오는 것 같아요. 저 에스컬레이터는 여기 지하도로로 내려오는 것 같아요. 불편하신 분들 위해 가지고 에스컬레이터 만들어 놓은 것 같고, 오랜만에 한강에 왔습니다. 원래 오늘 다른 데 가려고 그랬는데, 섬으로 가려고 그랬는데 비도 오고 날씨도 안 좋고 해가지고 마침 이 한강버스가 그저껜가? 이게 개통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버스 타고 오늘 한번, 전에 이제 예고하기로는 명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기로 했죠. 오늘 한강버스 타고 한강 구경하면서 이제 명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려서 좀 흠이긴 한데, 그거 빼면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이 이제 매표소는 아니고 그냥 이렇게 지하철 카드, 교통카드로 그냥 할 수 있다 그래요. 굳이 매표할 필요 없고. 근데 승선 인원이 제한돼 가지고 아마 그 배 타는 시간이 정해져 있을 거예요. 물이 많이 11시에 시작한다 그랬는데 지금 10시 58분입니다. 가는 날이 장날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옥상이라도 좀 올라가서. 옥상이라도 오라고요? 있겠습니다. 예. 미치겠네. 오늘 뭐라고 이유가 돼 있었는데, 집중호우로 방류랑, 팔당 댐 방류랑이 급증해가지고 비도 별로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은 될래나? 이건데 한 300명 탄대나? 뭐 팔당댐에서 방류해가지고 뭐 물이 급물살이고 그런 모르겠는데, 별로 급물살도 아닌데. 아빠, 엄마 그냥 참. 홈페이지에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여기 네이버나 뭐 카카오 주도 들어가면
거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홈페이지 여기 운행 시간 이렇게 여기 적혀 있어요. 이게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1시간 반마다 있어요. 오늘 어차피 얘는 못하고 이 강변을 따라서 그냥 걸으면서 얘기하랍니다. 어차피 뭐 배 타도 보이는 건 한강물밖에 없으니까. 아이고, 그게 그거죠. 넘어질 뻔했네. 턱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물살이 세네. 지금 뭐 팔당땡에 방류량이 늘어가지고 어제 비도 별로 안 왔는데 상류 쪽에 많이 왔나? 원래 가려던 저기 소무이도 갈라 그랬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여기로 바꿨는데 다시 글로 갈래다가 귀찮아서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여기서 쭉 가면은 그 한강공원인가? 강변공원이 나와요. 거기까지 걸어가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명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오늘은 명가 철학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게 또 묵가도 이게 논리학적인 요소가 많아요. 그래서 명가하고 이렇게 논리학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이렇게 논쟁을 많이 벌였는데 그래서 명가처럼 논리적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방송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명가에 대해서 명가 철학의 철학자가 몇 명 안 되죠. 이 해시와 공손용이 거의 단데 나머지도 뭐 있겠지만은 뭐 전해지는 게 없어요. 전해지는 뭐 문헌이 하나도 없고 다행히 그 해시 같은 경우에는 해시가 5수레의 책을 졌다 그러는데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책을 진 사람이 아닐까. 근데 이게 싸그리 없어졌대요. 이게 이제 해시의 논리는 장자에 나오죠. 영물 14인가 해가지고 장자에 나오고 또 다른 책에도 나오고 해서 다행히 그래도 간접적으로나 전해지는 게 있어서 다행이고 공손용 같은 경우에는 공손용자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다 읽었어요. 그래서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시의 책이 5수레나 되면 이게 한 뭐 10,000권은 되지 않을까? 남한수독 오고서라 그랬는데 딱 5수레의 책을 썼다는 거예요. 읽기도 힘든데 5수레의 책을 썼으니 진짜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따 알아보겠지만 해시의 철학이 궤변으로 매도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궤변이 아니에요. 이게 궤변이라고 몰아친 놈들이 궤변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귀중한 자료를 문헌을 싹 다 없앤 게 이게 의도적이 아닌가. 소피스트들도 그렇지만 의도적으로 없애지 않았을까 저는 의심을 해요. 근데 이게 이제 명가 철학이 19세기 되면서 이게 부활을 해요. 먼저 부활된 게 이제 묵가가 특히 부활됐는데 묵가도 이제 논리학적 요소가 많으니까 묵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묵자라는 책이 있죠. 그게 전해지는데 그게 이제 완전히 매도되었다가 거의 사장되었다가 이제 19세기에 부활하는데 특히 이제 모택동이 이게 크게 평가하면서 높이 평가하면서 부활해요. 그래서 요즘은 뭐 묵가에 대해서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상대적으로 명가는 묵가처럼 이렇게
많이 매도되진 않았는데 매도됐다고 해야 되나? 또 매도됐죠, 마찬가지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소피스트 철학도 마찬가지지만 이 소피스트 철학이 이게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적인 철학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위해서 만든 철학이죠. 이게 소피스트 철학이 궤변으로 매도되지 않았으면 사실 이 민주주의가 이미 2000년 전에 되살아났을 텐데, 소피스트 철학이 매도되면서 이제 민주주의가 완전히, 민주주의도 같이 매장된 거죠. 근데 이 명가와 묵가 철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명가와 묵가도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상대주의이기 때문에 이게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요소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유교를 한나라 시대에 동중서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국가적인 이념으로 이렇게 왜곡해 버렸죠. 그러면서 이게 독재 체제를 옹호하는 철학이 돼버린 거죠. 가장 심한 건 성리학이죠. 성리학이라는 게 원래 송나라가 이제 그 거란족하고 여진족에게 북방을 뺏기고 이제 남송이 됐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주자가 어떤 민족적인 자긍심을 살리기 위해서 그 불교의 우주론을 억지로 거기다 넣어가지고 이게 결국은 이 플라톤 철학처럼 이원론으로 만들어버렸죠. 흑백논리. 그러니까 맨날 서양에서, 기독교에서 이단 따지듯이, 성리학에서도 뭐라 그러지? 이단이라고, 이단몰이 많이 했죠. 이단몰이 해가지고 많이 죽이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성리학도 흑백논리이기 때문에 이런 폐단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유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당히 실용적인 거죠. 이게 귀신 같은 거 부정하고 현실적인 그런 거였는데, 이게 주자가 허무맹랑한 우주론을 거기다가 억지로 붙여가지고 아주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안 그래도 철학이 비현실적이라서 쓸모가 없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비판하는데, 주자는 거꾸로 갔어요. 이걸 철학을 되도록이면 더 현실적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비현실적으로 만들어 버렸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리학은 허접한 철학이다, 기본적으로 틀린 철학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이제 플라톤이 이제 과도 독재 체제를 옹호하기 위해서 그리스 철학, 소피스트 철학을 표절해 가지고 왜곡한 거랑 똑같은 결과를 부른 거죠. 그래서 명가들이, 명가 철학에서 가장 이제 강조한 게 뭐냐 하면은 이름이 실제와 일치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강조했어요. 이름이 이제 실제하고 일치해야 된다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명실상부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공자의 정명사상하고 똑같죠, 이게. 그러니까 이 정명이라는 게 유교에서만 강조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제자백가,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들의 공통적인 주제였던 것 같아요. 제자백가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죠, 이게 정명이라는 게. 그래서 공자의 경우에 이제 정명 사상이 나타나는 게 이제 그 논어에 나타나는데, 논어 그 자로편에 보면은 자로가 말했다. 위나라 군주가 선생님에게 정사를 맡기려고 하니 선생님께서 장차 무엇을 먼저 하시렵니까? 하고 물으니까 공자가 대답하기를 반드시 명분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자로가 대답하기를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선생님을 뭘 모르십니다. 어찌 그것을 하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로가 공자를 비웃죠. 이게 현실을 전혀 모른다. 그런 뜬구름 잡는 정명사상으로 어떻게 그 전국시대, 춘추 전국시대는 아주 약육강식의 시대 아니에요. 그런 살벌한 시대를 그런 뜬구름지 않는 얘기로 어떻게 헤쳐나가겠냐, 그런 현실에 대해서 얘기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자가 정명사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면서 자로에 대해 반박하지만 자로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너는 안연편에 보면은 제나라 경공이 공자에게 정사에 대해 묻자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임금은 임금 노릇하며 신하는 신하 노릇하며 아버지는 아버지 노릇하며 자식은 자식 노릇하는 것입니다. 이거 한자로 하면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앞에 뭐 군은 동사고 뒤에 군은 명사고, 이게 다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라, 자기 직업에 충실하라, 이런 식으로 이제 계급 논리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공자의 원래 뜻은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이제 왕일 때는 왕 노릇하고 왕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신하가 됐을 때는 신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아버지가 됐을 때는 아버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자식이 됐으면 자식 노릇을 하고, 1인이 할 수 있는, 1인이 이제 어떤 역할을 맡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무를 다 하라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계급의 논리가 아니고, 그렇게 이제 공자가 처음에는 썼던 것 같은데, 그게 나중에 이제 한나라가 되면서 동중서 같은 사람들이 계급 논리로 이거를 통치에 이용하기 위해서 변형한 거죠. 근데 이런 정명사상에 대해서 도가에서는 반대를 하죠. 비웃죠. 그래서 도가에서는 이제 명가명, 비상명 해가지고 이게 명실상부하는 게 근본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이름이 실제를 근본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서 정명사상 자체를 근본적으로 안 된다고 부정하는 거죠. 이 정명사상이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이제 제일 많이 다룬 주제하고도 일치하는데, 소피스트들도 말이 실체와 일치해야 된다는 거를 이 사람들의 이제 철학의 거의 이 사람들도 핵심인 것 같아요. 이게 정명사상이 명실상부 이런 거를 찾는 것이 소피스트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소피스트 할 때 얘기했지만 이름의 올바름에 대해서 많이 이제 따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프로타고라스, 프로디코스, 그리고 지금 나타나는 건 이 사람들이고, 그 외에 뭐 대부분의 소피스트들이 여기 관여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표적으로는 이제 프로디코스가 많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프로디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단어의 의미를 그 단어에서, 그 단어의 뭐 본성, 뭐 본질, 뭐 이런 거에서 찾는 게 아니고, 단어 간의 차이, 다른 단어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거기서 이제 의미를 찾고 올바른 이름을 찾았다 그래요. 이거 보면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폭제가 된 그 소시르 언어학이 그거죠. 단어들 간의 어떤 차이를 따짐으로써 그 전체 속에서, 전체 구조 속에서 그 단어가 차지하는 위치에서 그 단어의 뜻이 나온다, 이렇게 주장한 게 소시르 언어학이죠. 여기서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나왔는데,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소시르 언어학을 벌써
2000년도 더 전에 소피스트를 연구했는데 그거 싸그리 무시하고 뭘 소시류가 처음 한 것도 아닌데 소시류만 따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피스트들이 이제 이름에 올바른 이름 논쟁을 또 벌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뭐 재작년에 그 포항에 갔을 때 그때 한번 방송했었죠. 한번 그때 참조하시기 바래요. 그 올바른 이름 논쟁이 그 플라톤의 대화편 크라틸로스에서 이제 플라톤이 거기서 그리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논쟁하는 두 사람이 하나는 이제 크라틸로스고 크라틸로스는 이름 안에 그 사물의 본성이 들어있다 그래요. 그 이름을 들으면은 그 사물의 본질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자연주의라 그러고 거기에 이제 반대해 가지고 헤르모게네스가 이름 안에는 그 사물의 본성이란 건 없고 그냥 단지 사회적으로 약속했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이름 부르기로 약속했을 뿐이지 그 이름을 듣는다고 해서 그 사물의 본질이나 본성을 알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걸 규약주의라 그래요. 이게 이제 대립하는데 여기에 이제 거기서 이제 소크라테스가 논쟁에 끼어들죠. 끼어들면서 둘 다 아니다. 네? 그 이름 안에 그 사물의 본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사물의 본성은 이데아에 있다. 그 이름이라는 건 이데아를 본뜬 것이다. 이렇게 주장해 가지고 엉뚱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 올바른 이름 논쟁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적인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현실적인 사물이 제대로 이름을 져야 한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그 사물이 실제로 들어있는가 없는가 이런 걸 따지고 있는데 전혀 현실 너머에 있는 이데아를 이렇게 끌어들였죠. 그거는 뭐 확인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내세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전혀 비현실적인 거죠. 황당한 해결책을 플라톤이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 붕어빵 논쟁이라 그랬죠. 이름 안에 그 사물의 본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거 따지는 걸 붕어빵 논쟁이라고 제가 이름을 줬죠. 그래서 그 서양 철학은 그러니까 이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기원전 5세기부터 그 철학이란 게 계속 붕어빵 논쟁만 계속 한 거예요. 붕어빵 안에 붕어가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만 따지다가 그냥 2500년이 지난 거죠. 그래서 제가 서양 철학은 소피스트 철학에서 발전된 게 하나도 없다. 그냥 2500년 동안 소피스트 철학을 계속 반복했을 뿐이다. 계속 재방송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그 붕어빵 논쟁에 해당하는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유럽 중세의 그 보편 논쟁이죠. 그래서 보편 논쟁에서는 그 실제론자하고 유명론자가 서로 대립했었는데 실제론자 같은 경우에는 보편자가 실제한다. 즉 보편자 안에 실제가 들어있다는 거죠. 보편자가 이제 이데아 같은 거죠. 보통명사. 보통명사가 보편자죠. 정확하게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유명문자는 그거를 비웃고 보편자는 실제하지 않고 그냥 이름일 뿐이다. 이름만 있는 거지 이게 현실 사물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맞섰죠. 이거를 이제 해결한 게 사실은 이게 논쟁거리가 안 되는데,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형이상학에서 보편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걸 읽어보다가 이제 얘네들이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리스토텔레스의 그걸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논쟁거리가 안 되는 건 논쟁한 건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형이상학에서 보편자는 개별자 안에 들어있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 해가지고 얘네들이 하지 않아, 불필요한 논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아벨라르도 이제 완화된 실제론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말하고 같죠, 이게. 그래서 해결을 했는데, 이제 이게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문제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벨라르는 이제 이단으로 몰아쳐버리니까 이게 해결한 걸 해결 안 된 걸로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렸죠. 실제적으로는 근데 과학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제 유명론자들이 득세한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유명론자들이 이긴 거죠. 실제론자들은 뭐 종교는, 기독교는 여전히 존재하니까 완전히 패한 것도 아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유명론자들이 이긴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게 유명론이 보편자는 이름일 뿐이다라고만 했는데, 사실은 이게 신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신론이에요, 무신론. 보편자가 의미하는 게 이제 신도 보편자이기 때문에 신도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는 없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불경한 얘기인데, 이 유명론자들도 다 신부들이었죠, 신부들. 카톨릭 신부들이었는데, 카톨릭 신부들이 자신의 그 사제 신부를 망각하고 경건하지 못한 주장을 한 거죠. 이게 아이러니죠, 아이러니. 그리고 실제론자들은 보편자가 실제 한다 그랬으니까 신이 있다, 유신론을 펼친 거죠. 사제 입장에선 당연히 유신론을 펼쳐야지, 유명론을 펼치면 그 사제 신부를 망각한 거죠. 그 다음에 붕어빵 논쟁이, 이게 3세기에서 5세기 사이에 벌어진 그 기독교의 삼일체 논쟁이 바로 붕어빵 논쟁이죠. 그러니까 삼일체는 이제 카톨릭 정통교리죠. 정통교리에서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이 이제 다 같이 세 개인 동시에 하나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성자인 경우에 이제 인간이기도 하고 신이기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런데 신과 인간은 완전히 틀린 거고 별도의 존재다, 서로 따로 존재한다, 이런 입장이었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리우스가 반기를 들었죠. 아리우스가 그때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로고스라 그러죠. 로고스는 피조물이다라고 주장했죠. 그래서 성자도 하나님인데, 삼일체에 의하면 똑같은 하나님인데 성자는 신이 아니라 인간이다, 이거죠. 그 예수 인간으로서의 예수 안에는 신이 없다, 이렇게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인간 안에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따진 거니까 이것도 완전히 붕어빵 논쟁하고 똑같은 거죠. 근데 삼위일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아리우스파,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수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이단으로 몰아버리니까 이게 해결이 된 건데도, 사실 아리우스가 맞는데 해결이 된 건데도 이제 해결을 이단으로 몰아버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삼위일체는 아직 지네들이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을 못 하죠. 그 다음에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때 루트와 찌빙글리 간의 그 성찬식 논쟁, 이것도 완전히 붕어빵 논쟁이에요. 그 성찬식에 쓰는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들어있다고 이제 루터는 주장한 거고, 찌빙글리는 거기에 반대해서 빵과 포도주 안에 예수의 살과 피가 없다, 그래가지고 서로 논쟁을 했는데, 이걸 이제 칼뱅이 해결했죠. 칼뱅이 빵과 포도주 안에는 성령이 들어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해결이 된 거죠. 근데 루터는 뭐 이게 말만 개신교고, 이게 뭔가 개신교가 되려면 교리가 기본적으로 틀려야지 지네들이 천주교랑 뭔가 틀리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건데, 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루터는 엉터리죠, 엉터리. 얘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학자로서 좀 자질이 많이 떨어지는 사람 같아요. 루터는 그냥 과격하게 이제 종교개혁을 통해서 그 자본주의를 성립시키는데 철저히 자본이 이용한 거죠, 루터를. 그리고 이게 21세기 요즘 와서도 이게 20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하여간 그 리처드 도킨스하고 캔터버리 주교하고 그 신의 존재 논쟁, 이것도 기본적으로 뭐 붕어빵 논쟁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이제 이게 전부 다, 이런 논쟁들이 전부 다 2500년 전에 소피스트들의 그 올바른 이런 논쟁하고 기본적으로 똑같은 것들이에요. 똑같은 거 가지고 계속 2500년 동안 논쟁을 하면서 철학이 발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붕어빵 논쟁을 가지고 책을 쓰면 아주 재미있는 책이 될 텐데, 제가 전에 쓴다던 책은 이제 다 썼어요. 다 썼는데 다 쓰고 보니까 또 이게 약간 부족한 데가 있어 가지고 다시 고치고 있는데, 거의 뭐 2년이 다 돼가지고 재작년 12월부터 했으니까 중간에 안구 건조증 때문에 몇 개월 쉬고 해서 한 1년 반 썼는데, 힘들어요, 힘들어. 안 하던 책을 쓰려니까 처음 해보니까 이게 힘들어요. 그래서 책은 쓰기가 싫고, 뭐 딴 사람이 제 아이디어를 듣고 쓰시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붕어빵 논쟁에 이제 서양의 논쟁만 넣지 말고 이 소피스트들의 소피스트가 아니라 그 명가나 그 유가의 그 정명 사상까지 넣으면은 이게 더 재밌죠. 이게 붕어빵 논쟁이 이게 서양 철학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동양 철학도 똑같다는 거죠. 이게 동양 철학도 그냥 고대에 한 거를 그대로 답보 상태에 있는 건 마찬가지가 아닌가. 서양 철학이나 동양 철학이나 그게 다 이 철학을, 올바른 철학을 수립하라고 애쓴 게 아니라 체제를 옹호하는 그런 이념의 수단으로 삼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소피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동양의 노자가 이제 정명사상에, 공자의 정명사상에 초를 친 것처럼 고르기아스도 이제 올바른 이름 논쟁에 초를 쳤죠. 그래서 고르기아스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있지 않다, 있어도 사람들이 알 수 없다, 알 수 있다 해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붕어도 없지만 붕어빵도 없다. 있어도 알 수 없고 알아도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뭐 이름도 없고 그 실제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얘기할 게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 고르기아스는 뭐 실제 자체가 없다는 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고, 이 사람도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실제하고 합치될 수 없다, 명실상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강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에 이제 고르기아스 할 때 얘기했지만은, 고르기아스는 이제 말, 즉 로고스하고 대상, 즉 실제 사이에는 근본적인 희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커퍼드 책에 보면은 고르기아스에 따르면 말은 자신 밖에 있는 실체를 그것이 그런대로 그 자신 안에서 재생하는데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말이 실제를 충실하게 재생한다고 주장하는 그 정도만큼 그것은 속임수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가지고 속임수가 이게 아파테, 히라보로 아파테라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아무리 이름을 잘 붙여도 그 실제를 왜곡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르기아스가 이제 이 정명이나 이름의 올바름 논쟁에서는 이게 동양의 노자에 해당하죠. 노자하고 거의 비슷해요.